네, 2023년 2월 1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앞에서 몇 차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하자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K방산으로 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제 주장이 큰 흐름으로 보면 맞을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프랑스 전투기 좀 줘,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장관은 항공기는 어느 나라에서나 방어 시스템, 대공 방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방어용으로 쓸 거지 러시아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방어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넘어오는 놈 잡을 수도 있지만 발진 기지를 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금한 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미라지 전투기를 프랑스가 이제 미라지 전투기가 있고 구형으로 신형으로 라팔이 있습니다. 라팔이 우리나라에서 한번 히트를 쳤는데 F-15한테 졌죠. 구형 전투기 미라지를 준다면 주는 모양이죠. 그래서 미라지 조종사 교육에 대해서 의논을 나눴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는 자기네 세자르 자주포, 우리 K9 자주포 같은 건데 우리 거보다 훨씬 구형이고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이미 보냈고요. 또 흥미롭게 레이더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직접 쏘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라든지 대전차 미사일 정도 아주 간단한 무기만 가다가 점점 이제 전차도, 레오파드 전차도 가고 이제는 이제 레이더까지 가면서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진짜 힘들어집니다. 아니 그런 무기도 없는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저렇게 작살났는데 이걸 갖추게 되면 점점 힘들어지죠. 미국은 그 GPS로 날아가는 폭탄을 GLSDB, 이거 저도 어떤 것까지는 모르겠네요. 한 150km까지 날아간답니다. GPS가 잡아주면은 우리가 자동차 모으면은 GPS로 내비게이션 하잖아요. 이거의 약점은 뭔가 하면은 2차원. 높낮이가 안 나와요. 높낮이 나올 필요 없죠. 우리는 땅이 울퉁불퉁 이렇게 해서 그렇지 평면에서 움직이니까는 뭐 가면 되는데 미사일이나 가려면은 아파트 10층이면 10층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입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방정식이 매우 어려운데 GPS는 그 입체적으로 해갖고 잡아주죠. 그래서 그걸 때릴 수 있는데 그런 무기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구식 전투기는 F-16 달라 그러고 있잖아요. 미라지는 그보다 하나 떨어지는 전투기고 뭐 둘이 동급이긴 한데 미라지가 세계 시장에서는 많이 밀렸죠. 이렇게 해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오래된 무기, 레오파르트도 이제 구형 무기들을 다 없애고 이제 한 바퀴 돌리는 거죠. 유럽 국가들은 다 소진시켜버리고. 그리고 러시아는 자기네 2진 3진 보내갖고 쟤네 1진하고 싸우게 해서 1진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제가 올봄이, 즉 우크라이나 대평원이 질척해지기 전에 한번 붙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러시아도 쳐들어가려고 한다니까 붙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승부가 갈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쪽이 밀어붙일 겁니다. 우리도 6.25 때 보게 되면 인민군이 쫙 밀고 내려와서 우리가 막 8월 달에는 대구 이남의 경상도만 겨우 살아있다가 9월 달에 인천 상륙하면서 확 밀어붙여갖고 12월에는 뭐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또 쟤네들이 밀어붙이니까 그냥 1월 4일 날은 서울 내주고 내려왔다가 그래갖고 어디까지 가면 충청북도 장호원까지 내려갔다가 돈트리스 작전, 모 작전에서 툭툭툭툭툭 걷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51년 여름이 되기 전에 지금 휴전선 부근서 만들어져 갖고 지리하게 2년간 전쟁하다가 휴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밀면은 러시아가 밀릴 거예요. 우크라이나 뺏긴 영토 찾을 겁니다. 또 걔네도 밀겠지. 근데 미국이 워낙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 않을 겁니다. 6.25 때는 미국도 밀렸는데 정보를 잘 몰랐으니까. 그 팽덕회가 들어온다는 걸 몰랐습니다. 간과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너무 잘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친을 빼게 하고 국력을 다 소진하게 하는 거죠.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자기네 구식무기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면 자기네 경제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멍청한 놈 하나 있으면 그놈 바보 만들어서 자기네 다 결속하고 우리는 악을 응징한다 하면서 경제도 살리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열에 대한민국이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러시아? 그래, 러시아 저도 두렵고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푸틴의 러시아는 아닙니다. 이라크도 좋아하는 나라지만은 후세인의 이라크는 아니었고요. 저는 북한 주민을 사랑하지만은 김정은은 아닙니다. 구별해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계가 이렇게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항공무기도 집어넣어서 성과 발휘하면은 잘 팔립니다. 지금 경제위기, 지금의 경제위기 참 어렵습니다. K방산하고 K원전이 그나마 뚫어주니까 다행인데 지금 삼전 주가 떨어지는 거 다 아시잖아요. 뭐든지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뭐 프랑스가 안 돼요 하고 주죠. 처음에 레오파드 전차에 대해서도 독일이 안 돼요 하다가 주지 않습니까? 미국도 에이브람스 안 돼요 한다가 준다고 하는데 상당히 늦게 주죠. 늦게 준다 그러고 스트라이커 장비만 경기동 장비만 먼저 줍니다. 이런 판국에 나토 사무총장이 와서 대한민국도 좀 참여해달라 그럴 때 마지못해 참여하는 식으로 안 돼요 들어가면서 우리 무기를 성능 시험하게 해주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4차 산업이 발달해서 전자제품이 다 여기서 써보고 좋다 나쁘다 결정되면서 확 크는 거 아닙니까? 선수들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붙어보면서 스타가 되는 거지. 전쟁 무기 방산도요. 전쟁에서 써봐야 좋은지 안 좋은지가 빡빡 판가름 나는 거예요. 허점도 발견되고 고치고. 우리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잘 보이게 되면 저는 현무 미사일 수출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유럽의 이 전쟁은 의외로 오래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잃었던 영토를 거의 회복하고 나면은 상당히 이렇게 고착전으로 진지전으로 오래 갈 겁니다. 오래 가다가 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정전을 하겠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완전히 별개 국가로 세퍼레이트 되는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도로 품을 내다가 도로 뺏기게 생겼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있던 키예프, 지금은 키이우라고 하죠. 키이우 공국이 커져갖고 그게 모스크바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게 지금의 러시아가 된 건데 뿌리는 우크라이나였거든요. 둘은 사실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나중에 통일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도 남북이 전쟁 안 하고 나서 70년대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걸 빨리 통일을 해야 되고 쟤네들은 갈라서게 하는 게 우리 국익에 낫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는 점점 더 고급 무기가 들어가면서 서방은 자기네 구식 무기 한번 정리하고 경제를 살리고 단합돼야 한다. 푸틴은 하와이로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가 됩니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